이번 시간은 우리 시스템 디스크 용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디스크요. 시스템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이제 운영체제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죠.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수압 영역 이런 이제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설치된 그 디스크를 보고 우리가 시스템 디스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 디스크의 용량을 이제 산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스템의 OS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 OS 영역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요. 응용 프로그램 영역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놓은 그 영역을 보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수압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수압 영역은 뭘 얘기하냐? 이 수압 영역이라는 거는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요.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 램이 있죠? 현재 메모리 그 상태를 저장하는 덤프 공간이요. 덤프 공간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수압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덤프라는 그 말이 나는데 메모리 덤프라는 게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 램이 있고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시점에 파일로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덤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덤프는 이제 언제 일어난다?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서 주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충돌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 덤프라는 걸 해서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일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차후에 문제 원인이 뭔지 그걸 이제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덤프라는 걸 이제 하게 되면 메모리에 들어있던 모든 데이터를 특정 시점에 이제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 파일이 저장되는 그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근데 시스템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공간은 비어 있겠죠. 그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계속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하다가 시스템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때가 발생을 해요. 그때 가상 메모리로 이 수압 영역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이제 스와핑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공간을 보고 우리가 수압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는 운영체제가 우리 OS가 파일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디스크 공간을 보고 우리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이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에는 슈퍼블럭이다, 아이노드다, 실린더 그룹이다 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시스템 디스크에서 OS 영역이다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다 아니면 수압 영역이다 이런 합계에 1.1을 이제 적용시켜 주고요. 데이터 디스크에서는 우리 이제 데이터 영역과 우리 이제 백업 영역의 그 합계에 1.1을 곱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 줘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OS 영역이다,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다, 수압 영역의 합계에 1.1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제 싹 다 더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여 있는 거고 이만큼을 이제 더한 그 값에다가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 얘가 이제 보통 1.1이 적용되니까 여기다 이제 1.1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시스템 디스크가 아니라 만약에 데이터 디스크였다면 그때 데이터 영역과 백업 영역 이 두 가지를 먼저 합쳐요. 합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1.1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는 우리 시스템 디스크가 됐든 데이터 디스크가 됐든 보통 얼마로 적용시킨다? 1.1을 적용시키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디스크 여유율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디스크 여유율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디스크 공간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전체 디스크 그 용량의 1.2에서 1.5의 여유율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보통 1.3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디스크의 이제 용량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 디스크의 여유율이 따로 이제 제공이 안 되면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1.3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레이드 여유율이라고 있죠? 얘는 도대체 뭘 얘기하냐? 레이드 여유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레이드 디스크를 구성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페리티 영역으로 사용되는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추가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이드 여유율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레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할 때 하드디스크 이제 하나만 가지고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레이드라는 거는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하나의 이제 디스크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 기술을 보고 얘기해요. 그때 이 레이드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레이드 0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드 6번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때 레이드 1번이 됐든 아니면 레이드 0 플러스 1번이 됐든 아니면 레이드 1 플러스 0이 됐든 이런 것들은 레이드의 이제 여유율을 2.0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1.3으로 그리고 레이드 6번 같은 경우는 1.4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레이드 몇 번, 레이드 몇 번, 레이드 몇 번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뭐 2.0을 적용해라, 1.3을 적용시켜라, 1.4를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레이드 5번을 적용시킨다 그렇게도 그냥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용량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제 이용해서 서버에 시스템 디스크에 필요한 그 용량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조건을 보니까 시스템 OS 영역은 이제 100기가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그 영역은 50기가고요. 그리고 수압 영역은 20기가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파일 시스템의 오버헤드는 1.15고요. 그리고 시스템 디스크의 여유율은 1.2다. 그리고 레이드 여유율은 레이드 5번을 기준해서 1.3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시스템 디스크 용량을 구하는 그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죠. 그때 우리 이제 시스템 OS 영역이요. 시스템 OS 영역은 100기가라 그랬어요. 해서 얘는 이제 100기가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은 문제에서 지금 50기가라 그랬죠. 해서 50기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압 영역은 20기가래요. 해서 수압 영역은 20기가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는 1.15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1.15를 이제 곱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시스템 디스크 여유율은 1.2래요. 해서 1.2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드 여유율은 1.3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1.3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더해라 그런 것도 있고 곱해라 그렇게도 되어 있죠. 이렇게 몇 기가바이트 하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싹 다 이제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1.15다, 1.3이다, 1.2다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싹 다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전체 이제 몇 기가바이트인지 먼저 싹 다 이제 더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더하고 곱하고 해주면 되는데 그때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인 거를 보게 되면 몇 기가 그런 것들만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쭉 써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100기가 더하기 50기가 더하기 20기가 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싹 다 이제 합쳐주면 170기가가 나오겠죠. 그 170기가에다가 이 값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 값들을 이제 싹 다 곱하게 되면 304.98GB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처럼 내가 이 공식을 몰라도 지금 얘요. 몇 기가바이트다, 몇 기가바이트다, 몇 기가바이트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들은 싹 다 먼저 더하더라. 먼저 더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제공된 것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시스템 여율이 1.2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지만 시스템 디스크 여율은 전체 디스크 용량의 1.2에서 1.5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시스템 디스크율이 따로 이제 제시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1.3을 기준해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가 지금 1.15다 그렇게 이제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따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1.1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레이드 여율이요. 얘도 지금 여기서 1.3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만약에 1.3이라는 그 말 없이 레이드 5번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레이드 5번이 우리 이제 1.3이니까 1.3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레이드 5번이 아니라 만약에 6번으로 나온다면 1.4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이드 1번이다. 아니면 레이드 0 플러스 1이다. 아니면 레이드 1 플러스 0이다. 그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다면 우리가 레이드 여율을 2.0으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하고 계셔야 돼요.